자, 오늘은 분자의 성질, 극성, 무극성, 분자에 대해서 볼 건데, 앞에서 극성 결합, 무극성 결합 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거는 결합에 대한 거고, 요거는 이제 그 결과 분자가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요거를 판단하는 건데, 이거를 하려면은, 좀 전 시간에 배운, 앞 시간에 배운 그 분자 구조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벡터의 합, 평행사변형법은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무극성 분자부터 봅시다. 이거 지난 시간에 쳐놓은 거네. 자, 무극성 분자. 자, 무극성 공결합인 이원자 분자는 모두 무극성 분자. 너무 당연한 소리죠. 결합 자체가 무극성이니까 HH고는 그냥 당연히 무극성 분자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땡긴 힘이 같으니까 전자가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질 않아. 쌍극자가 생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땡긴 힘이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한데, 극성 공결합이 있는 분자라도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의 정의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다.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이 0이면은 무극성. 그럼 극성은 뭐냐? 0이 아니랍니다. 되게 쉬워요. 0이냐, 0이 아니냐. 요거 두 개로만 구분됩니다. 왜냐면은 앞에서 배웠죠. 쌍극자 모멘트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 그러면은 0이 아니면 얼마냐? 던졌을 때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0이냐, 0이 아니냐. 이 두 가지로만 구분합니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CO2가 있는데,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산소가 땡기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자, 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각각의 결합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 결합에 대해서는 1번 쌍극자 모멘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2번 결합에 대해서는 2번 쌍극자 모멘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양쪽에 땡긴 힘이 어때? O가 같은 원자가 땡기니까 땡긴 힘이 같아. 그래서 합이 0이 나오죠. 왜냐면은 벡터는 이렇게 했을 때 두 개가 같을 때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힘이 상쇄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전자가 어디로 안 쏠리고 골고루 퍼져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2번에 대한 내용인데, 어쨌든 포인트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무극성 설명은 끝났습니다. 여기 이제 예시가 몇 개 나오는데 보면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땡겼을 때 다 똑같은 힘으로 땡기기 때문에 0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극성 분자 요겁니다. 쌍극자 모멘트 0이 아니다. 쌍극자 모멘트 0이 아니란 얘기는 어떻게든 전자가 조금이라도 쏠려있기 때문에 부분 전하가 생긴다. 그러니까 쌍극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하고,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 극성 분자라 부릅니다. 해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두 개짜리 쉽죠. 근데 물 같은 경우에는 이 힘이랑 두 개를 합치니까 이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얘는 암모니아는 얘랑 합치니까 이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을 어떻게 합치냐, 평행사변형법을 통해서 어떻게 합치냐를 잘 알아야 되고, 이런 입체를 합치는 거 안 나와도 평면에서 합치는 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것끼리 결합했다는 전제에서 무극성, 극성, 나머지 위에 건 앞에 배운 거고,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각각의 구조를 설명하는 대표 물질들이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를 나타내는 거니까 한 번쯤 보면 되는 거지 무조건 이렇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분자의 극성 알아내기. 자, 결국에는 분자의 극성을 알아보자. 해석 뭐야? 합이 0이냐 합이 0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직선 아닙니다. 이거 구분형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 가지고 분자 구조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4번.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성질. 자, 이 성질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되게 쉽습니다. 자, 동그라미 1, 2, 3번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용해성. 용해성은 뭐라 설명하면 되냐면은 끼리끼리 논다. 자, 여러분들도 친구를 보면은 왜 친한지 딱 보면 이제 쟤들이 붙어 다니는데 왜 붙어 다니는지 보면 압니다. 둘이 다 비슷한 놈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얘들도 끼리끼리 논다 그래갖고 원래 이제 영어로 표현은 dissolves likes dissolve likes dissolve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건데 이게 복수 관계는 내가 몰라가지고 어쨌든 단어만 보면은 dissolve like dissolve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질이 같은 것에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극성은 극성에 놓고 무극성은 무극성에 놓고 이게 좋은 예시가 뭐냐면은 소고기 먹을 때 기름장 그러니까 참기름에 소금 참기름은 기름이니까 무극성 소금은 이온결합이니까 극성 그래서 소금은 기름에 안 녹아 그래서 이제 소금 따로 기름 따로 그래서 우리가 기름장을 끝에만 살짝 찍으면 기름밖에 안 나오고 푹 찍어서 소금을 퍼올려야 소금하고 기름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소금이 극성인 물에는 되게 잘 녹는 거지. 그냥 넣으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극성은 극성, 무극성, 무극성. 또 다른 예시가 뭐 있냐면은 우리가 떡볶이 먹을 때 자, 엽떡을 먹을 때 매워. 자, 이 매운 것은 캡사이신이라는 매운맛을 나타내는 분자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 캡사이신은 무극성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맵다고 해서 물을 암만 먹어도 쓸어내려 보낼 수는 있지만 캡사이신 분자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물로 안 쓸려 내려가. 그러니까 물을 암만 마셔도 배만 부르고 혀는 계속 따갑고. 그런데 이제 쿨피스, 우유 이런 걸 먹으면은 우리가 좀 낫다는 거지. 왜? 아무리 분자가 무거워도 우유나 쿨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방, 무극성 물질 그러니까 이거를 녹일 수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붙들고 내려갈 수 있는 거지. 캡사이신. 그래서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매니큐어, 손톱 매니큐어 바르고 지울 때도 아세톤은 생긴 거 보면 극성이지만 이거는 사이즈 때문에 무극성을 잘 나타내는데 그래서 매니큐어는 물엔 안 지워지지만 아세톤은 지워지고 요게 우리가 극성, 무극성을 활용한 녹고 안 녹고입니다. 이제 책 없이 그냥 설명을 쭉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요거고 두 번째 줄 극성 용매와 무극성 용매는 서로 잘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룬다. 이게 이제 물과 기름 층 쌓이는 거.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그 탐구조 살펴보기 여기 나오는데 이거 아니네. 자, 층 쌓이는 거는 없고 지금 층 쌓이는 건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물과 기름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층이 생기잖아. 우리가 이제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나일론 만들 때 볼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계면이라 그럽니다. 계면, 경계면. 자, 이 계면이 이제 물과 기름이 안 섞여. 근데 이제 우리가 비누를 떨어뜨리면은 비누를 쓰면은 우리가 물과 기름이 섞이는 걸 볼 수 있죠. 이 비누는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 요거는 계면 활성제라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에 기름이 묻었다면은 물로 암만 문대도 안 씻겨나가지. 기름 안 섞이니까. 물하고 섞이질 않으니까 안 섞이는데 이 계면 활성제를 쓰게 되면은 이 기름을 계면 활성제 분자가 기름을 둘러쌀 때 바깥 부분이 물이랑 친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비누 구조를 보면은 둥글고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우리 배웠습니다. 이거 친수성, 친유성. 해서 친유성 부분이 기름을 둘러싸면서 마이셀을 형성하고 이 마이셀의 바깥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때라면은 이렇게 둘러싸서 마이셀을 형성하는데 이 바깥 부분이 친수성이란 거지. 그러니까 물에 녹을 수 있는 거지. 이 덩어리는 물에 녹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때가 분리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별개의 얘기였습니다. 넘어와서 자, 예시 무극성인 물질인 아요딘은 극성 용매인 물에 잘 용해되지만 무극성 용매인 사야마탄소에는 잘 용해된다. 그러니까 극성은 극성에, 무극성은 무극성에 이겁니다. 그 탐구전을 살펴보기에 딱 그게 나와. CuSO4 이온 결합이잖아. 이거는 극성이야. 물 극성.
얘는 무극성. 얘는 극성, 무극성. 사이화탄소는 CCl4 해가지고 CH4 똑같습니다. 이거 무극성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여기는 녹고, 안 녹고, 안 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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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녹고, 안 녹고, 녹고 나오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녹는 점과 끓는 점. 무극성과 극성 비교하는 거는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 지난 시간에 했나? 지지난 시간이죠. 지지난 시간에 했던 쌍극자 모멘트. 그러니까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극성이 무극성보다 높다.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 극성이 높다. 그래서 CH4랑 물을 보면은 극성이 물이 높고 O2랑 HCl 있지만 뭐야? 극성인 물이 가장 높고 그 두 번째가 HCl. 왜 HCl과 물은 얘가 물이 더 높냐? 배웠죠. 수소 결합 때문이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CH4랑 O2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분산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격자 구조 이런 것도 다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일반 앞에서 설명한 분산력 같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지 이런 예외의 경우도 있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요거는 이제 이게 아니고 요 가나는 이성질체 관계인데 얘가 시스형이고 얘가 트랜스형입니다. 이름만 그냥 알아놓읍시다. 무거운 C에 연결된 무거운 게 같은 데 있으면 시스, 다른 데 있으면 트랜스인데 그렇게 돼서 힘이 Cl 쪽으로 가지. 힘이 트랜스는 상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무극성. 시스 형태는 합치니까 위로 가는 극성. 0이 아닌 0. 나오죠. 극성, 무극성 구분 됩니다. 그래서 끓는 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얘는 화학식은 전부 CH2Cl2로 똑같은데 이 두 개가 끓는 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적 성질 이게 제일 쉬워. 그냥 전기장이 있을 때 일정한 배열을 하면은 극성. 전기장이 있든 없든 지멋대로면은 무극성. 요거를 보면 되겠습니다. 해서 물의 극성 확인해가지고 되는데 포인트 이겁니다. 이건 어릴 때 책받침이나 이런 걸로 해봤을 건데 마이너스를 갖다 대든 플러스를 갖다 대든 뭐요? 물은 대전체 쪽으로 땡겨오는데 이거 중학교 때 뭐 털, 상하, 유리, 명주, 고무, 솜 이거 순서 외운 거 있었죠? 대전 순서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나 중학교 때 엄청 감명 깊게 외웠는데 이게 털, 상어가 유명해져서 숨고 살래 이런 문장으로 가르쳐 주길래 엄청 감명 깊게 아직까지 외우고 있는데 막상 쓸 데가 없습니다. 그냥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만 알면 되고 모양을 잘 보면 이게 잘 봐요. 자, 물은 산소 쪽이 마이너스, 수소 쪽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은 플러스 쪽이 회전을 해서 다가오고 플러스를 갖다 대면은 마이너스 쪽이 다가옵니다. 요게 다른 거지 물은 끌려와. 알겠죠? 요 정도는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는 그냥 풀면은 되는데 요거는 하나 풀어보고 갑시다. 4번. 자, 요게 이제 용액이 액체가 두 개 있는데 각각 사이클로헥세인 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가 C랑 H로 구성된 탄화수소는 전부 무극성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물은 극성이니까 뭐야?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요거고 자 아이오딘은 무극성이야. 무극성이고 보라색을 띱니다. 자 F2CL2 Br2I2 자 17쪽에 있는 원소들의 이원자 분자 형태죠. 자 F2는 노란색 기체입니다. 상태 알면 좋습니다. 이거 상태랑 색깔. 자 얘는 황록색 약간 녹색을 띠는 기체입니다. 브로민은 젓갈색 액체입니다. 아이오딘은 보라색
고체입니다. 요거 알고 있으면은 언젠가 써먹을 때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보라색이 바뀌었다는 건 여기가 무극성이고 여기 극성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B는 물이고 여기는 사이클로헥세인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쌍극자 모멘트는 어쨌든 A랑 B는 0이냐 0이 아니냐의 문제니까 0이 아닌 게 더 큽니다. 니은 틀렸음. 자, 황산구리 극성이죠. 이온 결합이니까 B에 잘 놓겠죠. 그래서 틀림. 1번이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볼까? 자, 이건 풀 건 아니고 그냥 풀이법만. 자, 이주기 원소 X, Y, Z 세 가지인데 옥텟 규칙을 만족한대. 그 얘기는 뭐야? C, N, O, F 중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CL이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OCl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CL이 3개이기 때문에 NCl3가 될 거니까 Z는 N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만약에 N은 안 되니까 만약에 C가 돼버리면은 이렇게 돼버려갖고 될 수가 없으니까 뭐냐, F랑 O가 돼서 O, F, C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은 되는 거니까 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 그래 지금. 원자번호 연속이 이주기원소 옥텟 규칙 만족. 맞죠? 다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을 겁니다. 여기도 원자번호 연속 이주기원소 옥텟 규칙 만족, 다중결합 없음, 다중결합 표시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팁 같은 거를 잘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4강 넘어갈 텐데 4단원 10강 조금 하고 끝낼 겁니다. 자, 동적평형이라는 용어가 나올 텐데, 자, 동적평형이라는 용어는 생소하지만 지금 하는 것들은 되게 쉬운 것만 하고 끝낼 거면 요까지 할 겁니다. 163페이지까지만. 자, 동적평형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라고 나오는데, 가역 반응. 자,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 자, 우리가 화학식을 적을 때는 항상 자,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D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정반응이라고 배웁니다. 자, 그럼 뭐냐? 이걸 역으로 일으키면은 이게 역반응인데 우리가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 많이 봤습니다. 자, 요거만 보면 알겠지? 자, 이거를 우리가 정반응을 했을 때 이 정반응은 뭐냐? 호흡이죠. 포도당을 산소랑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산하는 호흡이죠. 근데 이거를 역으로 했다.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라. 뭐야 이게? 광합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게 가역반응, 가역반응, 역반응이 가능하다. 요게 가역반응이고, 그 다음에 비가역반응은 비안일비자 써가지고 그거 안됨. 그러니까 뭐야? 역반응이 안 일어나는 반응.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기체 생성 반응. 그러니까 철을 염산에 녹이면은 FeCl2 뭐 Cl3가 생길 수도 있지만 요걸로 합시다.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기체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H가 수소 기체가 다시, 그러니까 뭐냐, 이걸 보면 됩니다. 염화철이라는 이온결합 물질에 수소 기체를 계속 뿜어주면은 염산과 철이 만들어지는가? 안 되거든. 에너지 면에서 안 일어나기 때문에 역반응이 불가능한 비가역반응. 그러니까 이게
가역 반응이고 이게 비가역 반응이다. 비가역 반응의 종류는 네 가지, 외울 게 네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네 가지에 해당되는 게 아닌 이상은 우리가 전부 가역 반응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게 이제 설명이 1번, 2번. 자, 정반응은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반응, 역반응은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되는 반응으로 반대로 진행하는 반응이다. 자, 가역 반응. 반응 조건에 따라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으로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를 두 개로 나타낸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예시. 첫 번째 예시는 별로 볼 게 안 됩니다. 이거는 화학 변화가 아니고 물리 변화이기 때문에 크게 볼 거 없습니다. 두 번째 거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 거도 물리 변화라서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저 위에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가 가장 좋은 예시겠죠. 화학 반응에서는. 지금 가역 반응 예시 나온 이 세 개는 물리 변화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잘 하고 있어. 콜라를, 자, 세 번째 거 봐봐. 우리가 콜라를 먹을 때 콜라를 데펴 먹진 않잖아. 우리가 알고 그런 게 알고 이게 왜 이러면 안 되는지 알고 그런 게 아니지만 뭐요? 그냥 남들 하니까 자연스럽게 직접 겪어봤으니까 따뜻한 콜라는 맛없다. 다 겪어보고 알고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랑 같이 뭐가 나오냐면 헨리 법칙이라고 기체가 용해되는 온도에 따른 기체 용해도 변화가 나오는 법칙이 있는데 그거를 그거 화투에 나오는데 그거까지 하면은 이제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삶에 대한 거를 이해하려면은 결국에는 화원과 화투를 다 해줘야 그래도 어디 가서 말할 수준은 되는구나 하지. 화원만 배워도 크게 도움 안 됩니다, 인생에. 자, 수분 검출 시약 염화 코발트. 자, 요거는 요 밑에 식만 보면 되는데 염화 코발트 자체는 푸른색입니다. 근데 이게 물이 닿아버리면은 이 코발트 자체가 팔면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요 안에 물을 포함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점은 이 COCl2 안에 이제 COCl2 안에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물이 COCl2 주변 전체에 포섭돼 버리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 포섭이 돼 버려 갖고 결정 구조 안에 끼어 있는 얘기지 물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H2O가 다른 H랑 O가 다른 CO에 각각 붙은 게 아니라 그냥 H2O라는 덩어리째로 COCl2에 안에 포함돼 버린 그런 내용인데 요거는 화투까지 가도 설명 똑띠 안 해줍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계산할 때 양적 관계 계산할 때는 다 넣어서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세트산 쓸 때도 가루 쓸 때는 무수 아세트산 이런 용어가 나오죠. 무수. 그러니까 물이 없는. 자, 요런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과학 돋보기 종유석회동굴과 종유석 석순. 요거도 이제 탄산칼슘, 이건 지리 시간에 배우는 거죠. 탄산칼슘이 이제 원래 물에 안 녹아. 탄산칼슘 물에 안 녹습니다. 대표적으로 탄산칼슘 뭐가 있냐면 계란 껍데기. 물에 안 녹는데 이게 불용성이 아니라 미용성입니다. 아주 미미한 양만 녹아. 아주 미미한 양만 녹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녹은 게 이제 뭐냐? 이게 만들어지는 거야. 탄산수소 칼슘. 이게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보면은 물에 녹아 있는 거지. 아주 조금. 근데 이제 이게 뭐야? 원래 잘 안 녹으니까 이게 양이 많아지면은 다시 역으로 돌아온다는 거지. 이게 양이 많아지면은 다시 역으로 돌아와서 줄이려고 그래. 그럼 뭐야? CaCO2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때는 이 뭐야? 물 때문에, 액체 때문에 모양이 바뀐 상태에서 다시 굳어버리는 거니까 점점 뭐야? 물은 무거우니까 꼭대기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동굴이 이렇게 있었다면은 조금씩 녹아서 이렇게 점점 만들어지는 거지. 점점 밑으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이거를 우리가 종유석이라고 부르고 가끔은 물이 밑으로 뚝뚝 떨어져서 이제 쌓이죠. 여기에. 점점 쌓이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석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둘이가 연결돼. 막 엄청나게 긴 시간이 지나면. 이걸 우리가 석주. 그러니까 지리 시간에 배우는 것마저도 다 과학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 잘하면은 어디 가서든 굶어 죽진 않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가역 반응 예시 쭉 나오는데 대부분은 물리 반응에서 물리 변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면 되지 예시를 드세요 하면은 알고 있는 거 얘기하면 되지 꼭 뭐지 또 대단한 걸 해야 되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반응이 가역 반응입니다. 자, 비가역 반응 아까 외울 게 4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앞에서 했었고 연료의 연소. 자, 연료를 연소시켰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에너지 면에서 봐야 되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에너지가 제공이 되면은 역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연소 같은 경우에는 반응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불의 형태로 다 빠져나가 버려 열로. 그리고 열 에너지는 다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물리에서 다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열이 발생하는 반응은 열이 이제 조금이 아니라 많이 발생하는 반응. 그리고 그게 다시 복구가 안 되는 열이면 다 빠져나가는 열이게 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게 연소, 중화 반응. 금속과 산의 반응. 금속을 산에 넣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기체 발생 반응. 연소도 기체 발생 반응은 일단은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중화 반응 같은 경우에도 물이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옵니다. 연소는 불 때문에 에너지 면에서 안 됩니다. 앙금 생성 반응. 그러니까 A, B라는 것과 C, D가 있어갖고 A, C, B, D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것도 당연히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올 수 있었다면은 이게 역반응이 가능했다면은 정반응도 안 일어나야 돼. 돌아올 수 있는데 뭐하러 반응 일으켜? 굳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도 안 일어나는 이렇게 4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제는 3점은 뒤에 3점은 시험 앞에 지나간 3점 전부 다 시험 범위입니다.